사실 그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잘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1심 기록을 1심 끝나고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법원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재판장이 허락을 했으면 이 공판 기록을 우리 피해자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아셨을 텐데 그걸 법원이 세상에 이게 지금 피해자가요. 본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받은 재판 기록이나 본인이 모은 재판 기록이에요. 모두 1268장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재판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고인 멀리 부산에서 오늘 국정감사장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인 질의와 답변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무감심한 우리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1심 첫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신청을 하셨는데 열람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첫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절했다면서요? 네, 정말 많은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직원에게 권유를 받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공판 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판, 그것도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건 기록을 보는데 그것도 민사소송을 하라고 재판부가 권유를 하고 그 소송 끝에 그 내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 보시고 어떻던가요? 사실 그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저는 사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잘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1심 기록을 1심 끝나고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허위 진술과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고 2심이 시작하고서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도 3심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께서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이게 그냥 살인미수일 수 있다 이거는 알고는 계셨지만 사각지대 7분이 있었던 거는 재판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또 그 관련된 그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1심 재판 끝나고 나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 알려진 것처럼 살인미수였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사실 모든 예상 문제와 인력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심이 끝나고 1200장이 넘는 공판 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고 그걸 보면서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 기록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도 이 가해자가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재판부는 오히려 그 공판 기록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무게, 참혹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절해 버렸고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재판 기록을 알고 2심에서는 제대로 된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를 위로 올려가지고 뭘 상징한 분이 있는 거죠? 누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카메라를 위로 들고 찍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 제가 충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정중하게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 계속하시죠. 예,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나 또 검찰에서도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사실 수사 대상인 범죄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들어서 이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 진술했었던 내용들이 담기는 거고, 사실 피해자로서는 그 자신의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줬는지조차를 모르니까 그 모든 공판에 다 참여를 하고 그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오히려 공판 기록 열람 자체도 거절하고 소송해서 받아가시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가해자가 범죄인이 피해자의 신원 등등을 확보를 하게 되는,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 여기 박형준 부산지방 법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현재 피해자 공판 기록 공개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허락을 했으면 이 공판 기록을 우리 피해자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아셨을 텐데, 그걸 법원이 세상에 권유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요, 본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받은 재판 기록이랑 본인이 모은 재판 기록이에요. 모두 1268장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재판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오히려 인권과 권리 보호는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자의 인권,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참고인에게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20년 구형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형량이 감형됐다고 알고 계시죠?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지금 있었던 이 1심 공판은 결국은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성문을 봐도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 그 구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고 그러던데, 반성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감형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이죠? 네, 어느 기록도 보여주질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 모습이 가해자가 오히려 그 형벌을 많이 키웠다, 피해자 때문에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마치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뭔가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 목숨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해자 반석 때문에 감형을 했는데 오히려 보복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재판부가 깊이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재판부와 사법 절차가 가해자 즉 피고인의 그 권리는 더 잘 보장을 하는데 피해자의 그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무딘 거 아니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인의 재판 기록을 그것도 피해자의 재판 기록을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이렇게 그 가져오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좀 가능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부산 법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관할을 하고 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미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도의 구체적인 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피해자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